우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사라졌다가 저녁에 돌아오던 엄마. 말도 없이 나가서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지하철 내 정거장 떨어진 작은 사진관. 거기서 엄마는 매일 벽 한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벽엔 30년 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요? 어머님께서요? 그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엄마의 뒷모습만 보였다. 엄마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혼자 삼시세끼를 해도 투덜대는 법 없고 감기 몸살이 와도 괜찮다는 한마디로 버티던 사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약? 무슨 약이? 아니, 아까 내가 아침에 드렸잖아요. 혈압약. 너 누구니?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이 아니었다. 며칠 전엔 수건을 냉장고에 넣어두셨고 내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이 언니는 누구야? 하시기도 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였는데 결국엔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엄마는 그날 이후 말이 더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엄마가 집에 없는 걸 발견했다. 엄마, 어디 가셨어? 전화기도 두고 나가셨다. 슬리퍼를 신고 속옷 위에 바지 하나만 걸친 채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거기 가야 돼서. 어디요? 우리 하연이 기다릴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파왔다. 우리 하연이는 나다. 37 이제 애 엄마가 됐나. 근데 엄마에겐 내가 아직 어린애로 남아있는 걸까?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외출을 하셨다. 그리고 해가 지면 항상 같은 버스를 타고 돌아오셨다. 말은 없었다. 어디 갔다 왔는지도 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엄마를 따라 나섰다. 오늘은 어디 가시나 보자. 엄마는 익숙한 걸음으로 버스를 탔다. 지하철 내 정거장 작은 골목을 지나 한 건물로 들어가셨다. 그곳은 대응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낡고 작은 그 흔한 포토샵 간판 하나 없는 옛날 동네 사진관. 문틈으로 조심히 들여다보니 엄마는 한쪽 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벽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나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앞니가 빠진 채 해맑게 웃고 있던 8살의 김하연. 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사진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저기 저 사진은? 아, 저거요? 그분 따님 사진이래요. 예전에 저희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하도 자랑하시고 가끔 들러서 보고 가셔서 그냥 안 치우고 그대로 놔뒀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는 매일 그 사진을 보기 위해 이 먼 길을 오신 거였다. 그게 기억 속 마지막 내 모습이었나 보다. 그 아이가 엄마의 하연이었던 거다. 나는 그날 밤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저기 있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연이 엄마 옆에 있어요. 엄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래 그래도 하연인 참 예쁜 아이였어. 사진관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그 사진 말고도 저쪽에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네, 아주 오래전에 찍으신 건데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있고 혼자 오셔서 찍으신 것도 있고 나는 엄마가 앉아있던 벽 말고 사진관 구석진 쪽 벽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되고 색이 바랜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였다. 20살은 조금 넘어 보이는 앳된 얼굴, 곱게 머리를 묶고 작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엄마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언제쯤이에요? 아마 하연 씨 태어나기 전쯤일 거예요. 그땐 참 밝으셨어요. 사진도 자주 찍으러 오시고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내 기억 속 엄마는 항상 참아내는 사람이었다. 일하고 밥하고 버스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진 속 엄마는 분명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렸다. 엄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사진을 보며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예쁘다. 엄마예요. 응? 엄마 젊었을 때. 그랬구나. 내가 나였구나.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콕 박혔다. 내가 나였구나. 엄마는 언젠가부터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고 살았던 걸까?
며칠 뒤 나는 사진관 아주머니께 부탁해 그 사진 몇 장을 인화해 왔다. 그리고 엄마 방 한켠에 작은 액자에 담아 놓았다. 엄마는 그걸 보고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이 사람 참 예쁜 아이였네. 엄마, 그게 엄마예요. 응, 그래. 그래도 예뻐서 좋다. 그날 밤 나는 내 앨범을 뒤져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찾았다. 그리고 엄마의 옆에 나란히 두었다. 마치 엄마와 딸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봐요.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져도 엄마는 엄마고 나는 여전히 엄마 딸이에요. 하연아, 이게 언제 일이니? 오늘 아침이에요, 엄마. 우리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래? 너무 금방 잊어버리네. 엄마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잃고 사람을 헷갈리고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울컥하고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면서도 울컥한 감정을 꼭 삼켰다. 잊어도 괜찮아. 난 계속 기억할게. 그 마음으로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엄마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4.5 구아침엔 김치찌개랑 밥 드셨다. 자꾸만 오늘 무슨 요일이야? 물으셨다. 사진관에 다녀오심. 여전히 내 사진 앞에 오래 앉아 계셨다. 사진관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웃으셨어요 라고 해주셨다. 그렇게 쓴 기록이 하루, 이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엔 엄마 기억을 위해 시작한 노트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엔 나의 감정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 오늘은 엄마가 내 이름 불러줬다. 그 순간이 오늘 하루의 전부였다. 엄마가 잊은 만큼 나는 더 기억하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내 노트를 힐끔힐끔 바라보셨다. 그건 뭐니? 우리 하루하루를 쓰는 노트예요. 그래? 나도 볼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레 노트를 내밀었다. 엄마는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더니 한 장에서 멈춰 서셨다. 엄마, 오늘도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글을 한참 바라보던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하연아. 응, 엄마.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잊어도 나는 계속 기억할게요. 우리 둘 중 하나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내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도 너를 계속 기억하고 싶어. 마지막까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사랑까지 앗아가진 못한다는 걸. 그리고 기억보다 오래가는 게 존재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사랑은 흐르지 않는다.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가 낡은 앨범 상자를 꺼냈다. 엄마가 앉아있던 거실 바닥에 푸른색 패브릭을 깔고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저건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지? 응. 내 돌잔치 때요. 그래, 그때만 해도 참. 엄마는 문득 말을 멈췄다. 내가 조용히 고개를 들자 엄마는 시선을 앨범에 고정한 채 작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참말 없던 사람이었지. 아빠. 내겐 늘 낯선 이름이었다. 5살 무렵 아빠가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다. 엄마는 그 얘기를 거의 꺼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내가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한참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한 적이 있다. 그냥 멀리 떠난 거야. 하지만 그날 엄마는 자신이 먼저 아빠 얘기를 꺼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내가 다짐했었어. 무슨 다짐이요? 너한테만은 절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일도 하고 밤늦게 김밥도 말고 눈치 보면서 교복값도 모으고 나는 그제야 그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엄마 손잡고 나올 때 나는 집 앞 떡볶이집에서 엄마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던 날들. 빨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내 얼굴 쓰다듬던 엄마의 손길. 그 손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걸 견뎌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엄마 왜? 엄마 진짜 혼자서 다 해냈네요. 아니야. 왜요? 너가 있었잖아.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 나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치매가 조금씩 엄마의 기억을 앗아가고 있었지만 그날 엄마는 정확하게 혼자였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 시간들 우리 둘이 다시 나눠 가져요. 응? 그동안 엄마 혼자 감당했던 거 이제 저도 같이 가질게요. 그 기억들 다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기억 못해도 네가 기억해 주겠네. 당연하죠. 이젠 제 기억 속에 엄마의 삶도 같이 살아갈 거예요.
엄마의 생일은 늘 소박하게 지나갔다. 어릴 적엔 친구들처럼 풍선도 케이크도 그 흔한 선물도 없던 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엄마가 꼭 나에게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셨다. 이건 하연이 생일에도 안 해주는 건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그땐 몰랐지만 그 계란말이가 엄마가 해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었던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엄마를 위해 준비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노란 국화로 작은 꽃바구니를 만들고 직접 장 본 재료로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끓였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이 내 생일이야? 응. 오늘은 엄마 주인공인 날이에요. 그래? 내가 주인공이라 엄마는 국화꽃을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 꽃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꽃인데. 할머니요? 응. 내가 그걸 매일 잊고 있었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생각났어. 엄마 기억 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네. 이렇게 예쁜 걸 어떻게 잊었을까? 그날 엄마는 오랜만에 크게 웃으셨다. 사진관에서도 그렇게까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와 마주 앉아 케이크에 초를 하나씩 불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렇게 우리 둘이 있는 오늘이 나한텐 제일 행복한 생일이에요.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작게 속삭였다. 그래, 내 생일인데 내가 선물 받은 기분이야. 그날 저녁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묵혀있던 오래된 엽서 하나를 발견했다. 색이 바랜 글씨체, 주소도 이름도 흐릿했지만 봉투 안엔 작은 쪽지가 있었다. 하연이에게, 언젠가 읽게 될 너에게. 놀랍게도 그건 아빠가 보낸 편지였다. 서로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두 사람 사이에서 잊혀졌다고만 믿었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엄마의 생일날 밤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 편지를 들고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걸 엄마가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기억하든 못하든 지금의 우리는 그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하연이에게, 언젠가 읽게 될 너에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 이름이 적힌 봉투의 이름도 날짜도 없이 적힌 단 한 줄. 엄마는 이 편지를 한 번도 내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아니, 존재 자체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 읽었다. 하연아. 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이 아빠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되면 그때는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떠난 게 아니라 떠나야만 했단다. 내 엄마가 네가 잘하는 걸 보며 슬픔보다 웃음이 더 많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숨이 턱 막혔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빠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너 태어난 그 해 큰 사고가 있었고 몇 번의 수술에도 회복되지 못했단다. 내 엄마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말했지. 하연이랑 새 삶 살아. 이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떠났다. 가진 것도 남긴 것도 없이. 하지만 하나만은 약속했다. 절대 내 곁에 슬픔을 남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엄마도 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심장을 그대로 쥐고 흔드는 말이었다. 하연아, 내가 아빠였다는 사실이 너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를. 그래도 언젠가 너를 먼발치에서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응? 이거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무슨 거야? 아빠가 쓴 편지요. 엄마는 편지를 받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그래야 네가 덜 울 것 같았으니까. 그 편지 사실 매년 내 생일마다 읽었어. 네가 아플 땐 가슴에 꼭 안고 잡고. 엄마 그래도 보여줄 용기는 끝까지 없더라. 나는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는 같이 기억해요. 이제는 아빠를 혼자 품지 말고 우리 같이 안아줘요. 그래도 돼? 그럼요. 엄마도 아빠도 이젠 제 안에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처음으로 가족을 다시 구성해보는 밤이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으러 가요. 사진? 무슨 사진? 엄마가 매일 갔던 그 사진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둘이 같이 남겨봐요. 나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 날로 만들어줄게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그날 따라 한껏 멋을 냈다. 고운 아이보리색 카디건에 내가 골라드린 브로치까지. 거울을 본 엄마가 수줍게 웃었다.
나 진짜 주인공 같네. 사진관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 오랜만에 같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엄마랑 기념사진 찍으러 왔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동안 어머님 진짜 꾸준히 오셨어요. 그러게요. 엄마는 기억 못 하시지만 여기 오는 건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난 뒤 아주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상자를 꺼내셨다. 사실 드릴 게 있어요. 네. 이거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한테 맡기셨던 거예요. 상자 안엔 작은 메모지들이 묵혀 있었다. 하나씩 펼쳐보니 전부 엄마의 글씨였다. 오늘은 하연이 생일이다. 하연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인형을 사진 앞에 놔두었다. 오늘은 하연이가 울던 날이었다. 그날을 엄마는 아직도 기억한다. 숨이 턱 막혔다. 엄마는 그 사진관에 단순히 사진을 보러 간 게 아니었다. 그곳은 기억의 성소였다. 하루하루 흐려져가는 기억 속에서 딱 하나 자신의 진심을 남기던 곳. 엄마는 말없이 그날그날의 사랑을 종이에 써서 남기고 있었던 거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쓴 거예요. 내가? 응. 사진 보면서 매일매일 내 얘기 남겼대요. 그랬구나. 엄마 기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엄마 마음은 매일 여기 남아 있었네요. 엄마는 메모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것도 내가 썼다니. 그러니까요. 엄마가 못 기억해도 엄마는 매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멋진 거예요. 그날 밤 우리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집 거실 벽에 걸렸다. 엄마는 매일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여자 참 행복해 보인다. 응, 엄마야. 그래? 그럼 진짜 행복한 사람 맞네. 엄마는 요즘 이름을 자주 잊는다. 내가 다녀온 일을 방금 들었는데도 다시 묻고 어제 먹은 반찬도 처음 보는 것처럼 놀란다. 하연아, 너 우리 집 딸이니? 응, 엄마. 나는 엄마 딸이에요. 그래, 그럴 것 같더라. 참 눈빛이 따뜻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사진관에서 본 메모가 떠올랐다. 하연이 눈빛은 아빠를 닮았다. 조용히 웃을 때 그게 꼭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 엄마는 이제 나를 몰라볼 수도 있지만 엄마는 내 눈빛을 기억한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억의 기록. 엄마와 나의 하루를 그날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다. 오늘은 엄마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래도 좋다. 나를 보고 웃었으니까. 엄마가 어린이집 가자고 했다. 아마 내가 유치원생쯤으로 보였나 보다. 그날 엄마 손잡고 집 앞 놀이터 다녀왔다. 그 기록들이 쌓이면서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걸 느꼈다. 언제부턴가 그 글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루 이틀 조용히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도 어머니가 치매세요. 이 글을 읽으니 마음이 덜 외로워요. 하연님 고맙습니다. 저도 매일을 기록해봐야겠어요. 엄마와 나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참 이상하고 참 고마웠다. 엄마가 잊은 만큼 세상은 그 기억을 함께 껴안아주는 듯 했다. 그날 엄마는 내 휴대폰을 보다가 내 글을 훑어보며 물었다. 이 사람 엄마 이야기 쓰는 거야? 응, 엄마 얘기. 이 사람 참 착하다. 고마워요, 엄마. 하연아. 응, 그 글 계속 써줘. 나중에 내가 기억 못해도 그 글 보면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이제 엄마의 기억은 제가 써줄게요. 고맙다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매일 남겨주신 거예요. 전 이제 그걸 옮겨 적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연아, 너 이름 참 예쁘다. 응, 고마워요. 엄마. 근데 내가 왜 이 이름을 알고 있지? 엄마는 요즘 내 이름도 낯설어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보는 듯 나를 바라보고 밤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손을 꼭 붙잡고 잔다. 가끔은 엄마가 더 이상 나를 기억 못할까봐 무서울 때가 있다. 하지만 문득 그 공포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 혹시 나도 엄마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엄마와 찍은 사진을 꺼내본다. 아기였던 내가 엄마 품에 안겨있던 흑백 사진. 젊은 엄마가 삐뚤빼뚤한 내 머리를 묶어주던 유치원 앞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그 웃는 사진. 엄마 오늘도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 이 여자 참 보기 좋아. 그 여자 엄마예요. 그래? 그럼 내가 참 잘 살았나 보다. 그 말에 나는 잠깐 숨이 멎었다. 그 짧은 한마디. 내가 참 잘 살았나 보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곤 너무도 담백했고 너무도 단단했다. 엄마, 이젠 아프지 말아요. 그래, 내가 약속할게. 기억을 잃어도 엄마는 엄마인 거,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엄마를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날 밤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하연아,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너를 알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안다고. 그 한마디면 이 세상 모든 말을 다 들은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엄마가 누구인지 매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내 이름을 잊어도 다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다. 엄마의 기억은 이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오늘은 엄마의 마지막 생일이었다. 병원 침대 위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신 엄마. 손가락 하나, 눈동자 한 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데도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그 말에 반응하셨다. 엄마 하연이에요. 딸이에요. 하하연. 엄마 딸. 영 그 짧은 소리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이젠 말도 못하시는데 엄마는 여전히 나를 부르려 하셨다. 말보다 앞선 감정. 기억보다 깊은 사랑. 나는 엄마 손을 잡고 가만히 이야기했다. 엄마,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해줬던 그 계란말이, 그 김치찌개, 그 장바구니 무게까지 전부 다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는 잊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엄마는 살아오면서 잊지 않으려고 애쓰셨잖아요. 그 사랑은 제가 안고 살아갈게요. 엄마,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말에 엄마가 아주 약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눈꺼풀 아래 작은 눈물이 맺혔다. 며칠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말없이 떠나셨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장례식 날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엄마는 내 이름을 잊었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문장이 그 어떤 기념비보다 오래 내 안에 남을 것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